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BO 의원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 실제적으로 저보다 비즈니스 훨씬 더 잘하시고 꾸준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어떻게 꾸준함을 잘 연결해 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 꾸준함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꾸준함이라는 강의입니다. 지속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꾸준함만 갖고 있어도 상위 10%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때 꾸준함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꾸준함.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먼저 이 꾸준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으로 보면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하다보다 저에게 더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죠. 마음먹은 지 3일이 못 간다라는 뜻인데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되게 꾸준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저희 스폰서님은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제가 작심삼일에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근데 이랬던 제가 요즘에 엄청나게 꾸준함을 익히기 위해서 꾸준함을 저의 상징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꾸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꾸준함을 원하실 것 같아요. 꾸준함해야 되는 이유는 뭐 효율성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뿌듯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성공으로 가는 데는 누구나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기회를 잡고 결과를 만드는 데도 또 꾸준함이 필요할 거고요. 성장을 하거나 내 자존감을 올리거나 그냥 꾸준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꾸준하면 뭐가 좋을까요?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답을 내려드리기보다는 내가 그럼 꾸준하면 뭐가 좋을까? 내가 왜 꾸준하고 싶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꾸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너가 얘기하는 너는 꾸준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요. 네, 저는 꾸준합니다. 하지만 전 꾸준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부분에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저는 꾸준함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꾸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 누구나 꾸준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꾸준하게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꾸준함의 시작은요, 블로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0년 1월 2일에 제가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걸 쓰기 시작했던 계기는요, 우리 19년도 말에 원주 팀 다 같이 만나는 이런 연말 파티 같은 행사에서 블로그가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신 김창남 위원님께서 다 블로그를 해봐라. 블로그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다 같이 파티를 하던 사람들 중에 블로그를 하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중에 다 같이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조금 천천히 시작하신 분도 있고 저처럼 그냥 바로 시작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 블로그를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일 날 시작을 해서요. 제가 지금 한번 보니까 약 140일 동안요. 150개 정도의 글을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한 개 이상의 포스팅을 유지를 하면서 150일 동안 지나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터졌었냐면요.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졌고요. 난 마스크 파동이라는 게 터지면서 제 블로그에 하루에 한 1,800명이 들어오는 시기도 생겼었습니다. 자, 제가 매일매일 블로그를 글을 하나씩 쓰면서 사실 블로그에 수익도 생기고 용돈도 벌리고 새로운 소비자분들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저에게 진짜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내가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할 수도 있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블로그를 솔직히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했던 블로그로 지금도 매달 수입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달
아주 가끔이지만 새로운 분에게 연락이 와서 제품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어떤 걸 시작했냐? 바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5일 유튜브 라이브를 첫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어저께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딱 562일이 됐고 80주 동안 제가 유튜브를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 혹시 일요일 밤 9시에 제가 일이 있는 경우에는 녹화 방송이라도 꼭 올렸기 때문에 매주 한 개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가 돼서 여태까지 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약 100개가 좀 넘는다 이렇게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구독자가 7,840명이 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많은 구독자가 모였고요.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수입을 낼 수 있는 조건을 아시나요 혹시? 1년 동안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되고요.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내가 1년 정도면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4000시간을 처음에 만드는 데는 제가 4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28일 동안 매달 4900시간이라는 시간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4개월 넘게 걸리던 시간이 이제는 한 달조차 걸리지 않는 그런 시청 시간을 찍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유튜브에서 수입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해서 올린 영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올렸고 이렇게도 올려져 있죠. 사실 여기 보면은 모든 영상을 캡처한 건데 100개가 안 되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왜 유튜브를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용돈을 벌려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랄까 이제 저의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를 했던 거는 어떤 때보다 사실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20년 4월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실 2019년 11월에 저는 직장을 그만뒀었습니다. 2020년 3월쯤에 제가 강의를 하는 일에 좀 스카웃이 돼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한 4개월 정도 일을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저에게 있는 수입은 아메이 수입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면서요.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터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엄청나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직장도 없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에게는 사업적으로도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고 사업적인 소득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매일 매달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가야 되는 지출이 정말 많은 비용이 있었고요. 매달 정말 많은 마이너스를 찍고 이때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밤에 잠을 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늘도 마이너스 엄청나게 많이 찍는데 그런 저에게 엄청나게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상위 리더에게는 그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스폰서님이셨던 종윤의 임선주 리더님과 김창란 리더님은 저에게 유튜브를 해보라고 계속 권유를 하셨었어요. 저는 한 1년 넘게 거절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은 정말 많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라고 시작을 했던 게 바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이게 기회인 줄 몰랐어요. 그냥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위기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회가 됐던 거죠. 스폰서님이 항상 얘기했던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얘기가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고민했던 건 도대체 유튜브를 하면 하겠는데 그럼 어떤 주제로 하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 나는 5년 동안 공간 공부를 했었고 뉴트라이트가 좀 종류가 많으니까 뉴트라이트 제품에 대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뉴트라이트 제품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거나 우리 팀 사람들이 뉴트리아트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영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맨 처음 사업을 나온 사람이 오메가3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서 가면, 또는 가서 만났는데 오메가3 영상을 보여주면 사업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해가지고 처음 뮤티라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의 컴퓨터는요, 정말 편집 프로그램이 전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유튜브를 하면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편집을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편집을 최소한 안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강의를 하는 영상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는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고민했더니 저는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예전부터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PPT를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라고 얘기하죠. 파워포인트를 좀 다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내가 강의를 하는 영상을 올리면 편집을 할 때 열심히 많이 꾸미지 않더라도 그냥 짤 편집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뭐 할지도 정해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든 거는요. 과연 작심삼일인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선 두 가지가 나눠졌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때 당시에 블로그를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내가 블로그를 꾸준히 해보니까 유튜브는 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자. 내가 매주 언제 하겠다고 공표를 하면 내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럼 언제 라이브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미팅을 안 했던 시간이 1월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월 밤에 자기 전에 그냥 내가 듣고 자면 좋은 그런 강의 유튜브를 하자. 그래서 미팅이 없는 일요일 밤 9시에 라이브로 유튜브를 진행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5일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첫 방송에 제 유튜브 라이브에는 저희 스폰서님과 저희 팀원분들을 포함한 7명이 들어왔습니다. 단 7명이 들어와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매주 거의 35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자, 제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요. 어떤 팀에서는 제 유튜브 라이브를 시스템으로 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걸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제 유튜브 라이브를 시스템으로 넣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스스로 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밤에 제가 라이브를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은? 저도 1월 밤 9시에 라이브를 안 하는 게 이제는 너무 이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예전에 개그 콘서트 보듯이 우회원 TV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게으름을 인정하면서 시작을 한 게 저에게 조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 마련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그럼 또 위기가 오지 않았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진행을 하면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위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를 진행하면서도 위기가 왔어요. 사실 첫 번째 위기는요. 이거는 이제 상위 리더님만 아는 건데 제가 공기청정기 영상, 공기청정기 라이브를 할 때 제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자료 준비나 만족할 만큼의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공기청정기를 해야 돼서 사실 이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상일한테 가서 나 오늘 유튜브 라이브 하기 너무 싫다고. 나 오늘은 안 하고 싶다고. 나 오늘만 그냥 휴방 올릴까?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나 오늘 이런 상태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제 에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유튜브 영상 제 표정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진행을 했거든요. 이 영상이요.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조회수가 24,000회가 넘었고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구독자가 140명이 늘었으며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155달러의 수입이 들어온 제 영상 중에도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도 있었고요. 저에게 유튜브 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사에서 전화를 받아서 유튜브 영상 50개 가까이 다 비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구독자 5,000명을 찍기 바로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때 당시에 사실 좀 멘붕이 왔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다 내리라고 한다. 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거의 1년 가까이 해온 이 영상을 내리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처음 제가 유튜브 영상 준비를 할 때 일주일에 20시간이 걸렸거든요. 20시간을 걸려서 라이브 하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 하나하나 내 손 떼묻고 하나하나 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었던 영상들을 다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슬프고 열받고 화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이상하게 하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스폰서님한테 엄청 하소연도 많이 하고 불평불만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일인데 김창남 리더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김창남 리더님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 미동도 없이 다시 하면 되겠네. 이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냥 다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 이 유튜브 영상을 다 내리고 나서 지금 다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올려서 그때 당시 올렸던 50개보다 지금 다시 50개 이상 유튜브 영상을 올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위기조차도 이제는 저에게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들을 올리면서 준비했었던 맨 처음 초창기 했던 영상들 지금 보면은 되게 영상도 허접하고요.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영상을 다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 덕분에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더 예쁘게 만들고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공부를 해가지고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위기가 있었던 덕분에 지금 제 영상들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유튜브 영상들이 점점 더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이때 감동을 받았던 거는 제가 영상을 다 내려야 된다고 글을 올렸는데 거의 저에게 100명이 넘는 분들이 유튜브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새로운 영상들 응원한다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려주면 안 되냐, 이 자료들 너무 좋다, 한 번도 저한테 라이브도 들어오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댓글도 안 달아주신 분들이 100분이 넘게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진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는 유튜버로서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유튜브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이은진 리더님도 아실 것 같은데 처음 유튜브에 이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야, 너도 하냐? 이러면서 비웃음을 하거나 아니면 응원을 해줍니다. 야, 그래,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해줘요.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이제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요. 무관심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도 하냐? 뭐 응원하는 응원도 야,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관심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살기 바쁘거든요, 다들.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제가 그만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에게 야, 그럼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꾸준히 하고 있고 매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야, 너 구독자 많이 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서 벌써 유튜브 한 지가 1년 6개월이 됐거든요. 꾸준히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그거에 반응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나에 대한 믿음을 키우면 되는구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묵묵하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뭔가를 꾸준히 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유튜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루틴을 해 나가면서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게 아니고 제 스스로의 희열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제가 할 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주변에 어떤 것들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사실 그 사람들이 비웃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내가 하기로 한 걸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그 희열감이 사실 엄청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희열감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저는 누구보다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비즈니스 진행을 할 때 20대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때 이렇게 비전을 봤냐, 어떻게 이걸 알아들었냐부터
제가 20대 때 처음 플래티넘 달았나? 어쨌든 되게 플래티넘 빨리 달아가지고 플래티넘 달았을 때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 그 칭찬받는 거에 엄청나게 제가 귀감이 돼가지고 전 진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칭찬을 해주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저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던 분들은요. 칭찬해 준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사람들,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거에 익숙해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기 싫은 날 있어요, 분명히. 저도 하기 싫은 날 있거든요. 하기 싫은 날은요. 흉내만 내면 돼요. 제가 그냥 제 노하우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제대로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그냥 흉내만 내세요. 이 여기서 제가 말하는 흉내라는 건 안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시간을 줄이거나 예를 들어 내가 팔굽혀펴기를 20회를 매일매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팔굽혀펴기 하기가 너무 싫어. 그럼 최소한 엎드려서 사진이라도 찍자고요. 제가 70일 챌린지 날 이렇게도 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매일매일 20개를 한다. 최대한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하기 싫은 날은요. 3개 하고 사진 찍은 날도 있어요. 하지만 전 그때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날은 흉내라도 내자.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루틴을 만들자. 내가 비슷한 시간에 매번 하다 보면 그게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도 내가 이거를 하는 시간으로 내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내 뇌에 각인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하는 루틴을 조금 적어본 거예요. 현재 저의 루틴입니다.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기상을 해서 물 한 잔 마시는 사진을 공유를 하고요. 매일 아침 25% 라이딩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한 것도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하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단백질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서 사진을 찍고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오디오를 최소 3개 이상 듣습니다. 오늘도 벌써 한 4개, 5개는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들어야 되냐? 저는 저희 팀원들에게 제 파트너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저희 팀원들에게 오디오 공유 드리거든요. 오디오 공유를 드리는데 괜찮은 오디오, 좀 더 좋은 오디오를 공유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 들어서는 좋은 오디오 공유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3개 이상의 오디오를 듣고 괜찮은 오디오 하나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책을 읽고 책에서 좋은 내용을 사진 찍고 제 생각까지 넣어서 공유를 해서 저희 팀원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분들과 북미팅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요즘 이제 제 아이를 위해서 태교 동화를 읽고 상일이 더 배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루틴으로 또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매일 밤에 네이버 밴드에 고개더 노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개더 노트는 이제 그 9월달 이제 회계연도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선주 윤우 리더님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선주 리더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임종원 리더님이랑 선주 리더님이랑 우리 네이버 밴드에 고개더 노트를 매일매일 작성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시키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 시작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말하면 잘 안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하자는 얘기를 전혀 하신 게 아닌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저도 밴드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매일매일 그때부터 고개더 노트를 저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글을 썼습니다. 고개더 노트를 다른 하루도 안 빠지고 41일차 썼고 오늘이 이제 42일차 고개들을 하고 있어요. 어, 이 고개더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밴드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밴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메랄드 리더님이 사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이버 밴드의 임종원 리더님이 다이아몬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하시는지 다 나와 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에메랄드 도전하신 리더님이 어떻게 사업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이버 밴드의 임선주 리더님이 매일 올리는 밴드를 보면 아, 어떻게 사업을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거 느낄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핀 높으시고 스폰서이시고 더 리더님인 그런 것도 보면서 벤치마킹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 9시 유튜브 라이브 진행을 하고요. 매달 셋째 주 주말에 캐시플로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매주 셋째 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넷째 주도 하고요. 둘째 주에도 진행을 합니다. 외부 캐시플로우들이 많이 있으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저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야, 바쁘지 않냐? 여러분 참고로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저 매일 오늘도 지금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7시 40분이었어요. 7시 40분부터 15분 정도 이 강의할 거 다시 준비한 다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진짜 바쁘지 않냐? 너 힘들지 않냐? 저한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저가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장 시간 대비 수입이 적은 게 직장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은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 제외하고는 사실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고 즐겁고 아주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루틴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루틴의 생성 과정 첫 번째는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는 스스로 응원해 주기. 그 세 번째는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결단하지 않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만 설정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설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서 이걸 꾸준히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내가 매일매일 팔굽혀펴기를 20개 못할 것 같은데 한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한 개를 하다 보면 5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5개로 늘리면 돼요, 그때. 그리고 매일매일 5개씩 하다 보면 10개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내가 10개씩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커지거든요. 그럼 그 나에 대한 믿음이 커졌을 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15개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만 나 매일매일 오디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믿음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꾸준히 하다 보면 다른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 루틴들 처음부터 다 갖고 가던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스스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스폰서님들이 나를 응원해 주지만 내가 나를 응원 안 해주지 않나요? 스폰서님이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얘기하지만 저는 못해요. 아니에요. 스스로 거절하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온전히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왜 스스로를 믿어주지 못하나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스스로 잘 못한다, 나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속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스스로를 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하지 마세요. 언제 안 와요. 그냥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거지. 나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내일은 그냥 평생 내일입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 팔굽혀펴기 해야겠는데 그러면 그냥 하면 됩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요. 꼭 내일부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꼭 오늘부터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꾸준함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남이 아닌 나에게 오지랖을 떨자.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오지랖이 넓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제 상위 리더한테 제가 그렇게 오지랖을 많이 부렸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제가 부끄러운 과거인데 여러분 오지랖은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오지랖을 떨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야, 너 그렇게 되겠어? 야, 너 할 수 있잖아. 너 근데 왜 그거 못해? 이런 얘기 나한테 해주세요. 오지랖은 나한테 떨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식에서 시작해서 비의식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 새로운 의식을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오디오 듣는 거 별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비의식이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비즈니스 시작하시면 아마 오디오 듣는 걸 꼭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나 오늘 오디오 들어야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오디오를 듣다 보면 어느새 비의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다른 거 하나 의식적인 걸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식에서 비의식으로 넘어가면 그 비의식은 남아있는 거고요. 새로운 의식이 들어와서 이 의식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의식도 또 비의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새로운 의식이 또 들어오죠. 그럼 이 의식이 또 비의식으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면 내 습관 설계가 만들어지고 내가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꾸준함인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져 가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노하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제가 되고 파트너도 그거를 익혀나가면 이게 비즈니스가 되고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죠?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제일 잘하던 거 감시하는 거,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거. 아, 감시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내가 스스로 비의식으로 많이 넣고 내가 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일인 거지,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일이 아니더라.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해야 할 이유를 계속 찾지 말자. 여러분들 Y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Y를 계속 찾고 Y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반대로 Y 때문에 망치는 일도 있지 않으세요?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사실 우리 왜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면서 미루지 않나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이유요,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우리 머릿속, 몸속에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이유 찾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처음에 시스템을 이용하고 반드시 독립하자. 자, 이 말은 내가 시스템을 빠져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처음에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그 안에 나를 집어넣잖아요. 그 안에 나를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결국 뭘 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계속 그 시스템에 내가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내 거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라톤을 보면 처음에 마라톤을 출발을 했을 때 페이스메이커가 나와 함께 그 이렇게 내 페이스 조절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다가 30km 구간이 되면 이 페이스메이커는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완주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스폰서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결국 해내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시스템을 처음엔 애용을 하고요.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체가 누군가의 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내꺼화 시킬 수 있어야지 꾸준함이 진짜로 만들어지고 그게 복제로 가는 시작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저에게 꾸준함을 계속 가져오면서 아직도 ing를 붙여놓으니까 저는 아직도 제 꾸준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ing를 붙였거든요. 제가 꾸준함을 계속 가져오니까요. 이 꾸준함을, 그러니까 제가 꾸준함을 가지니까 생각보다 저에게 마음의 평정심이 되게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되게 기쁜 일, 사실 되게 기쁜데요. 어차피 이 기쁜 일은 앞으로도 저에게 계속 일어날 거예요. 되게 속상한 일도 있는데 이 속상한 일은요, 역시 앞으로 저에게 계속 일어날 일이에요, 그냥. 왜? 제가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집중을 하니까요, 조급함이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요즘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저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돼 있냐고요? 아니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준비돼 있냐고요? 아니요, 전혀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저번 달 1000만 마감 큐 마감 잘 했는데 이번 달 그렇다고 큐 마감이 잘 무조건 될 것이냐? 제가 노력하면 되겠죠.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안 될 거라는 불안감, 조급함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냥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거를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아메이를 하는 평생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평생 해야 될 일에 내가 매달 매달 조급함을 많이 느꼈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매일매일 매달 매달 제가 해야 될 일들에 그냥 집중하고 그냥 그 일에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믿음, 자기 확신, 자존감 상승이라는 이 되게 긍정적인 영향들이 저에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김이나 작사가라고 아시나요? 김이나 작사가라는 분은 우리나라 전체 작사가 분들 중에 수입 랭킹 1위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수입 랭킹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꾸준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김이나 작사가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꿈이라고 무모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김이나 작사가도 작사를 하고 싶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를 틈틈이 쓰는 일을 무려 7년 동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7년 동안 하니까 드디어 저작권료가 월급을 추월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인세 수입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김이나 작사가는요 꼭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작사가로서 성공을 할 거지만 그 성공을 당장 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무모한 행동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현실에 진짜 잡힐 수 있는 그런 꿈들을 연속적으로 꺼나가는 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 우리 덱스터 예거 리더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점진적인 꿈의 실현이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이 의미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김이나 작사가가요. 좋은 작사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수록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김이나 작사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천재적인 사람은 정말 정말 많았대요. 근데 인성 이슈가 있는 사람은 한순간 나고내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르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성공에 점점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에 대한 연결인데요. 좋은 사람은 꼭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맨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군가를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고 항상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가사를 쓰는 작사가인데 우리 비즈니스랑 연결이 되게 잘 되지 않나요? 자, 마지막에 네 번째인가요? 영감은 체력에서 온다. 여러분, 김이나 작사가 되게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대요. 되게 감이 떨어지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오만했던 거래요. 뭐였냐면 자신이 지친 거였대요. 체력적으로 딸려가지고 내가 지치다 보니까 내 감이 떨어졌다고 그냥 바깥에 핑계를 댄 거죠. 그래서 내 건강, 내 체력을 올리고 건강을 올리니까 글 쓰는 게 다시 즐거워지고요. 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체력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를 하다가 비즈니스가 힘들지 않으신가요? 누구를 만났는데 즐겁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 체력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닐까요?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얘기지만 체력은 비즈니스의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꼭 체력 단련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 오래 살아남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이나 작사가 처음에 이제 작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오래된 선배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선배, 이쪽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선배가 딱 얘기를 하는 게 야, 살아남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 선배의 말을 보면서 야, 되게 무식하다, 되게 무능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대요. 오래 살아남는 시간 속에서 잠깐씩 비참하고 볼품없는 순간들은 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김이나 작사가도 중간중간 큰 위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나만의 영역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꾸준함을 갖는 것만으로도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비즈니스를 꾸준히 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비즈니스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는 브랜딩이 되고요. 내가 블로그를 꾸준히 하면 내 블로그를 찾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매번 새로운 글을 올리는 사람이라는 브랜딩이 됩니다. 여러분 꾸준함만으로도 브랜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맨 처음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신제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브랜딩을 잘 모르죠. 근데 이 신제품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고 광고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제품 자체가 브랜딩이 됩니다.
결국은 꾸준함이 브랜딩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또는 제 강의를 듣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진짜 특별한 사람인가 봐. 야,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제발,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저 사람을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마치 못하는 사람인 걸로 얘기를 하시나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끈기가 없던 사람이 접니다. 왜 여기서 거짓말 못하냐면 제가 3% 때부터 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보시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보다 제 꾸준함을 안 갖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플래티넘 딱 성취를 했을 때 김창남 스포츠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플래티넘 도전할 때, SP, GP 플래티넘 도전할 때 정말 저희 많은 리더님들이 플래티넘을 도전을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플래티넘을 성취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김창란 님이 딱 저한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우현 리더하고 홍상희 리더가 내가 봤을 때는 플래티넘 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상황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왜냐면 제가 힘들 때 저는 제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사실 스폰서님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플래티넘 성취를 했을 때 김창란 대표님이 해주셨던 이 이야기가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힘, 그런 믿음 다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하고 제가 먼저 더 노력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